3학년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은 200페이지 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개를 더한 값이고 그 값은 보존된다.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중력을 통해서 잡아당기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됐죠.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면 운동 에너지도 100줄로 전환되는 겁니다. 100줄은 어디 도망가지 않고 에너지 종류만 바뀐 겁니다. 자, 이것을 알아볼 텐데 여기 쇠구슬을 넣고 속력 측정기를 두 군데 놓습니다. 처음에 O에서 출발해서 A, B. 자, 쇠구슬의 질량은 0.11, 5에서의 5점의 높이 1m입니다. 여기 1m. A점의 높이 0.5m. 0.5m고 여기 B는 기준이 되겠죠. 기준. 자, 그래서 얘네들의 속력을 측정합니다. 속력, 무슨 에너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 여기도 속력을 측정합니다. 무슨 에너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 A하고 B 중에 누가 속력이 클까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빨라지니까 얘가 더 속력이 크겠죠? 자, 이렇게 속력을 측정하고 높이를 알기 때문에 자, 여기에 위치 에너지와 여기에 위치 에너지는 누가 클까요? A가 클 거고 A보다 더 큰 것은 여기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속력을 조사해 봤어요. 속력을 조사해 봤더니 A점은 3.13, B점은 4.41. B가 더 속력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회를 해서 평균을 했더니 A는 3.13, B는 4.43이 나왔어요. B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에너지 값을 조사했어요. 자, 위치 에너지는 9.8mH. 위치 에너지를 조사해 봤더니 5점에서 9.8, 질량 0.11, H는 1, 그래서 1.08. A점은 9.8에다가 0.11에다가 높이가 0.5니까 0.5를 높여서 0.54가 됐어요. 자, B점은 뭘까요? B점은 기준이기 때문에 높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을 곱하면 0줄이 됩니다. 그래서 1.08, 0.54, 0, 1.08, 0.54, 0이 됐습니다. 점점점 내려갈수록 위치 에너지 값은 줄어듭니다. 운동 에너지 조사해 볼까요? 5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인데 5점에서는 2분의 1 0.11 곱하기 0의 제곱이니까 0이고 운동 에너지는 제로. A점은 2.11 2분의 1 곱하기 0.11 곱하기 3.13의 제곱. 요 3.13이죠. A의 3.13, B는 4.43입니다. B는 2.2분의 1 곱하기 0.1 곱하기 4.43을 제곱해서 곱했을 때 2.08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 와서 운동 에너지 0, 0.54, 1.08. 그랬더니 재밌는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를 뭐 한 거죠? 더한 거죠. 더했더니 1.08, 1.08, 1.08.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보존입니다. 보존.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거를 볼까요?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이쪽으로 감소했죠. 몇 감소했을까요? 1.08, 0.54 빼니까 0.54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들어갔을 때 증가했죠. 얼마큼 증가했을까요? 0.54 빼기 0 하니까 0.54. 이겁니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반대로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서로 같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감소한 만큼 증가했다, 전환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전환됐다. 그거를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물체를 아까 떨어뜨린다고 했죠. 자유낙하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여기 가만히 있던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죠. 이게 전환인데 아까 두 개의 사각형이 서로 결합됐을 때 요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줄어드니까 점점점 간격이 줄어들고 대신 점점점 간격이 늘어나는 이 빨간색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던 위치 에너지 값은 이만큼인데 제일 밑에 내려오니까 빨간색 운동 에너지 값이 같은 직사각형. 그래서 얘네들을 요 중간에 보게 되면 제일 높은 곳에서는 파란색만 위치 에너지만 있고 제일 밑에서는 빨간색 운동 에너지만 있고 요 중간 볼까요? 중간에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 간격들은 어디서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이게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게 일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만 있어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없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라색이죠. 중간 가봤더니 중간에서 반반이죠. 위치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대신 운동 에너지가 반으로 생겼어요. 합치니까 보라색이 나왔어요. 이번엔 제일 밑에 가니까 빨간색,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으니까 합치니까 요 보라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값은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자 여기에 사라진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이만큼이 사라졌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새로 생성된 운동 에너지는 값은 같다. 이게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자,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처음에는 제일 빠른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없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있다가 그 값은 0이고 보라색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중간 위치로 갔더니 반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요만큼 절반으로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겼죠?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보라색만큼 됐고 제일 위에 올라가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정지해버려서. 근데 위치 에너지만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역시 보라색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 두 개 합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다. 반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항상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두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이죠. 그런데 얘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 때문에 값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일정은 기호로 바꾸면 9.8m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있었죠? 처음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자유낙하는 처음에 정지한다라고 했었죠. 운동을 안 하면 그럼 위치만 이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항상 감소하는 동안 어디서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여기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 일정하죠.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자, 질량 10kg인 물체가 1m 높이에서 자유낙하했다.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가볼까요? 쭉 가서 자, 질량이 10kg인 물체가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근데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충돌하기 직전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1m 동안. 자, 이 값은 운동 에너지 값은 여기 있던 위치 에너지 값과 같아야겠죠. 얘가 100줄이면 얘도 100줄이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운동 에너지 속력을 모르고 10kg 1 높이만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위치 에너지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9.8mh, 9.8m은 10, h는 1, 98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여기 있던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 있던 역학적 에너지 항상 일정하죠. 여기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98줄이면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도 98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만 있고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으니까 여기에 98줄이 운동 에너지 98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낙하에서 운동 에너지는 여기 처음에 갖고 있던 98줄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98줄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kg이 1m 높이에서 자유낙하했다. 처음에 98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98줄이다. 자, 4.9 높이의 질량이 1kg의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자,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러면 처음 위치에 있는 에너지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4.9 높이에 있는 질량이 1kg의 물체가 자유낙하했어요.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을 계산하고 싶어요. 속력과 관계된 것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들어가죠.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항상 전환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에서 바닥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값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같고 위치 에너지는 9.8 m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자, 질량을 삭제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v 제곱을 넘기고 얘를 위로 넘기면 2 곱하기 9.8 곱하기 h는 4.9가 되는 거죠. 그래서 v 제곱은 9.8 곱하기 9.8, v는 9.8m/s.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안다면 우리는 쉽게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공이 있고 처음에 정지, 이제 자유낙하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와서 얘는 최대 속력이라고 할 거고 얘는 기준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높이가 h,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질량은 네가디엠이다. 그래서 이렇게 낙하해서 자유낙하합니다. 질량 m은 변하지 않겠죠. 자, 여기는 최대 속력입니다. 그 최대 속력 값을 V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에너지만 있을까요? 정지니까 위치 에너지만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에너지만 있을까요? 높이도 있고 움직이기도 하니까 위치 에너지도 있고 플러스 운동 에너지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최대 속력이니까 무슨 에너지만 있을까요? 위치는 높이가 기준면에서 제로이기 때문에 위치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여기도 요 두 개 값을 더했더니 무슨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여기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면 역학적 에너지도 100줄이 되는 거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여기도 100줄이 돼야 되고 여기도 100줄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100줄. 그러면 이 100줄과 같은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계산할 필요도 없이 몇 줄입니까? 100줄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얘가 100줄인데 요 위치 에너지가 20줄이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요 20줄이라면 역학적 에너지 100줄을 맞춰야 되겠죠. 처음에 또 100줄이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는 80줄이 돼야 되죠. 100줄과 합쳐졌을 때 80이 20이랑 합쳤을 때 100줄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여기에는 역학적 에너지, 여기에는 역학적 에너지,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다 똑같아야 되고, 여기 역학적 에너지는 가장 높은 곳이니까 위치 에너지만 있고, 가장 낮은 곳이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고, 요 중간에는 둘 다 있고, 근데 둘 다 합쳤을 때 그 값은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석 운동으로 만든 전기 에너지 알아보겠습니다.